자, 이번 시간에는 완성된 문서를 저장하고 우리 파일을 컨트롤하는 다양한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지금 출장비.xlsx라는 우리 출장비라는 엑셀 파일을 만들어서 불러왔습니다. 자, 이 불러왔는데요. 제가 예를 들어서 추가를 하거나 수정을 했다라는 겁니다. 자, 부서별 출장비 지급 내역이라고 그러는데요. 제가 여기를 더블 클릭해서 커서가 표시되면요, 지급 내역서라고 한번 수정을 하고 엔터를 눌러 보겠습니다. 자, 수정이 됐기 때문에요, 이걸 저장을 하려면 어떻게 될까요? 간단합니다. 오피스 단추 클릭하시고요, 그냥 저장 누르면 됩니다. 왜요? 파일을 저장되어 있는 문서 파일을 출장비라는 파일을 불렀기 때문에 그냥 오피스 단추 누르시고 저장, 또는 단축키도 있습니다. 컨트롤 S예요. 세이브, 저장이라는 뜻 때문에 S를 사용하죠. 컨트롤 S를 누르시더라도 이 파일, 수정한 파일을 이 출장비라는 파일에 덮어 쓸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내가 이 파일을 수정된 원본을 수정하지 않고 다른 이름을 저장하고 싶다. 즉, 불러와서 수정을 했지만 불러온 파일은 건드리지 않고 수정된 부분 내용에 대해서만 다른 부분 파일에다가 저장하고 싶다. 그럴 때는요, 오피스 단추를 클릭하시고 다른 이름으로 저장을 클릭하면 되겠습니다. 자, 다른 이름으로 클릭을 하시면요, 저장을 클릭하시면 지금 보고 계신 것처럼 다른 이름으로 저장이라는 대화 상자가 표시가 되게 됩니다. 자, 여기 표시되시면요, 파일 이름에다가 제가 출장비 그 다음에 수정이라고 제가 이렇게 가로를 이용해서 파일 이름을 바꿔볼 수 있게요. 자, 그 다음에 파일 형식은 엑셀 통합 문서로 그대로 두신 다음에 저장 단추 눌러보겠습니다. 클릭. 자, 출장비 수정이라고 저장이 됐을 거예요. 자, 근데 이 파일이 어떻게 된 거냐? 열기를 해서 파일을 확인하면은, 자, 출장비라는 원본 파일이 있었고요. 자, 수정된 내용을 출장비 수정으로 저장을 한 겁니다. 즉, 원본 파일을 불러왔지만 실제 수정된 내용은 다른 파일에다가 이름을 바꿔서 저장을 했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또한 파일이 저장된 것은요, 위에 보시면 제목 표시줄에 파일 이름이 수정돼서 나타납니다. 자, 여기 나타나는 내용을 보면서 이 파일이 저장됐구나, 내가 저장한 파일이 어떤 파일이구나, 이름이 무엇이구나 라고 여러분들이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 제가 파일에 오피스 단추 누르시고 다른 이름으로 저장을 했는데요, 이 다른 이름으로 저장할 때 말 그대로 이름을 바꿀 수도 있지만 파일의 형식을 바꿀 수도 있습니다. 자, 파일의 형식엔 다른 것들은 어떤 게 있는지 알아볼게요. 자, 다른 이름으로 저장이라는 곳에 클릭하셔도 이렇게 창이 나타나게 되고요. 여러분들 자주 쓰는 것들은요, 어디에 있느냐? 자, 오른쪽에 여러 개 나타나게 됩니다. 아이콘 모양 나타났죠? 자, 제일 많이 사용하는 게 엑셀 통합 문서입니다. 이 엑셀 통합 문서는 여러분들 지금 보고 있는 이 문서 말하는 겁니다. 엑셀에서 만든 문서를 확장자가 XLSX로 끝나는 XLX라고 끝나는 파일 형식으로 저장하는 게 바로 엑셀 통합 문서가 되게 됩니다. 자, 그 아래에 보시면요, 또 자주 사용하게 될 텐데요, 엑셀 매크로 사용 통합 문서라는 겁니다. 이 매크로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좀 알고 넘어가야 되겠는데요, 이 매크로라는 것은 반복되는 기능을 의미합니다. 자, 예를 들어서 반복적으로 서식을 바꾼다든지 뭔가 동작을 해야 될 때 그 동작, 자동으로 반복되는 동작을 저장을 해야 되는데요, 통합 문서로는 저장이 되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런 매크로를 사용하는 파일이 따로 있습니다. 얘는 확장자가요, XLSX가 아니라 M입니다. 매크로라는 뜻으로 M으로 끝나게 됩니다. 자, 이런 문서 형식이 있습니다. 나중에 우리가 매크로를 공부할 때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위에요, 밑에 보시면은 그 외에 엑셀 97에서 2003 통합 문서라는 게 있습니다. 자, 이거 2003 버전에 대해서 좀 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자, 최근에는 2007이나 2010, 2013 여러 가지 버전이 있는데요, 2003하고 2007이 굉장히 틀린 점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가장 틀린 것 중에 한 가지는요, 파일 형식입니다. XLSX가 아니라 요 X가 없습니다. 그냥 XLS예요. 2003은요. 자, 그렇기 때문에 2007에서 만든 문서를 2003으로 가져갈 수는 있지만 정상적으로 보이지 않거나 아니면은 파일이 열리지 않는 경우도 발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다운그레이드, 우리가 업그레이드라는 말은 잘 아시죠? 업데이트, 업그레이드. 뭡니까? 보다 성능을 좋게 또는 최근에 맞게, 최신에 맞는 형식으로 뭔가를 바꾸는 것을 업데이트 또는 업그레이드라고 합니다. 하지만
반대로 다운그레이드를 해야 돼요. 파일을 2007에서 만들었지만 2003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이 다른 파일의 저장, 다른 이름의 저장 97에서 2003 통합 문서로 선택하시면은 하위 버전에서 사용할 수 있는 형식으로 이 문서를 저장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들 어떤 습관을 가져야 되겠습니까? 다른 사람, 예를 들어서 나만 사용할 문서라면 상관없어요. 2007에서 작업하셔도 상관없습니다. 하지만 다른 사람에게 이 문서를 보내야 할 때 그 사람이 엑셀을 사용하는지 아니면은 사용하지 않는지 또는 사용하지 않는다면 어떤 파일로 보내야 될지 여러 가지 생각해야 돼요. 그 중에 엑셀을 사용한다면은 어떤 버전을 사용했는지를 한번 물어보고 그 사람한테 맞는 버전 형식으로 보내주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물론 2003에도 2007의 파일을 불러올 수 있는 뭐 다양한 기능들이 추가 기능이 필요합니다. 자, 그 밑에 보시면요. 어도비 PDF가 있고요. 밑에 오픈 도큐멘트 스프레드시트, 그리고 PDF 또는 XPS 등이 있는데 요 세 개의 파일은 여러분들이 좀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제가 조금 전에 설명드린 게 하나 있었어요. 엑셀을 하위 버전을 갖고 있는 사람도 있지만 엑셀을 사용하지 않는 사람도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은 컴퓨터에 엑셀이 설치가 되지 않았거나 엑셀을 사용하지 않는 사람들은 어떻게 할 것이냐, 다른 형식으로 저장해서 보내줘야 됩니다. 그 중에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것은 바로 어도비사의 PDF 형식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PDF가 설치된 그 컴퓨터에서는, 애크로베이스 설치된 컴퓨터에서는요, 저와 같이 이런 아이콘이 나타날 수 있는데 이 아이콘이 나타나지 않는 분들은요, 아래에 보시면 PDF 또는 XPS라는 요 메뉴가 있습니다. 이 메뉴를 사용합니다. 자, PDF나 XPS는요, 현재 보고 있는 엑셀 파일을 모양 그대로, 글꼴 그대로, 서식 그대로 저장을 해주는 겁니다. 마치 이미지 형식으로 저장한다고 하면은 좀 편리하게 기억할 수 있으실 거예요. 대신 단점이 단 한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엑셀 파일을 보내게 되면요, 이 엑셀 파일을 열어서 수정을 할 수가 있겠죠. 하지만 PDF나 XPS는 이미지 방식으로 저장을 하기 때문에 파일을 불러올 수도 있고 확인을 할 수 있지만 수정을 하기는 어렵습니다. 되지 않는다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자, 제가 PDF로 우선 한번 저장을 해보겠습니다. 클릭. 자, PDF 또는 XPS로 게시라는 대화상자가 나타나는데요. 제가 파일 이름 제가 그대로 사용해 볼게요. 자, 파일 형식이 PDF로 나오게 되겠죠. 자, 여기 밑에 보시면요, 게시 후 파일 열기, 말 그대로 작업이 끝나면은 이 PDF 파일이 잘 만들어졌는지 자동으로 여는 걸 말하는 거고요. 오른쪽에 보시면 최적화라는 메뉴가 있습니다. 표준과 최소 크기가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용량이 많이 차지 않는다 그러면은 보기 편하게 표준으로 해주시고요. 용량을 줄여야 된다 그러시면은 최소 크기를 선택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옵션 클릭하시게 되면은 우리가 저장할 범위들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자, 모든 페이지를 다 저장할 건지 아니면은 뭐 원하는 페이지만 저장할 건지 또는 게시 대상도 있어요. 지금 현재 제가 블럭을 설정하거나 하지 않고 메뉴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이럴 경우에는 선택한 시트, 자, 지금 시트 1이라는 곳에 데이터가 저장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트, 선택한 시트를 PDF로 만들 건지 아니면은 모든 통합 문서의 모든 시트를 PDF로 만들 건지 또는 블럭으로 선택한 선택 영역만 PDF로 저장을 할 것인지를 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보통 나머지 이제 옵션들은 건드리지 않게 되고요. 제가 아무 설정도 건드리지 않고 취소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문제가 없으시면요, 저장할 위치만 결정해 주시고 파일 이름 그대로 사용한다는 조건 하에 게시 버튼을 클릭해 보겠습니다. 클릭. 자, 게시를 클릭하게 되면요, 저장이 되는 이제 메시지가 나타나게 되거나 또는 저장된 파일이 열리게 됩니다. 자, 지금은 제가 저장한 파일이 바로 열렸습니다. 요 PDF, 자, 출장비 수정.pdf라는 파일이 만들어졌고요. 지금 보시다시피 부서별 출장비 지급 내역서가 만들어졌어요. 자, 지금 뭐 100% 이하로 줄여서 확인할 수도 있고 조금 제가 확대해서 확인하는데 좀 틀린 점은 몇 가지가 있어요. 자, 요 선의 굵기 같은 게 조금 엑셀보다는 세밀하지 않고 약간 굵어진다라는 이런 단점도 있는데 뭐 대부분 글자의 모양이라든지 내용이 동일하게 보인다라는 겁니다. 즉, 엑셀이 설치되지 않은 사람들한테 내가 문서를 보여줄 때 또는 문서를 보내야 되는데 그쪽에 글꼴이 설치가 되지 않아서 내가 보내는 문서가 자꾸 깨질 때 또는 수정하지 못하고 그 사람이 내가 만든 문서의 내용만
참고만 하게 할 때, 이럴 때는 지금 만든 것처럼 PDF 파일로 저장을 하시게 되면은 좀 더 사람들한테 편하게 보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XPS도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자, PDF나 XPS나 비슷한 기능을 가진 파일입니다. 근데 XPS는 마이크로소프트사에서 사용되는 모든 컴퓨터에서는 다 열린다라는 장점이 있는 건데요. PDF와 거의 동일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PDF로 만들어진 파일을 열 때는요, 어도비사의 에크로벳 리더라는 또는 PDF 리더 프로그램을 설치하셔야 됩니다. 근데 XPS는요, PDF 파일처럼 저장되지만 뭐 추가적으로 프로그램을 설치하지 않아도 윈도우즈만 설치되어 있으면 거의 다 열린다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자, XPS로 저장하기 위해서 형식을 XPS로 설정을 해주시고요. 나머진 건드리지 않겠습니다. 자, 옵션이나 나머지 부분들은요, PDF를 저장할 때와 동일합니다. 자, 다시 한번 게시 버튼을 클릭해 보겠습니다. 자, 게시 버튼을 클릭하니까요, 자, 지금 보시는 것처럼 XPS 뷰어가 자동으로 실행됐습니다. 아마 그 7 이상의 컴퓨터에서는요, 이 뷰어가 자동으로 열릴 거고요. 하이 버전, XP라든지 하이 버전에서는 잘 열리지 않을 수도 있는데요. 자, 대부분의 윈도우즈에서는 다 열린다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자, 윈도우즈를 만든 마이크로소프트에서 바로 여러분들 사용했던 우리 엑셀이나 파워포인트 같은 오피스 프로그램을 같이 만들었어요. 그래서 오피스에서 만든 파일들을 XPS로 변환을 할 때 좀 덜 깨진다? 좀 보기가 편리하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100%로 지금 이렇게 저장이 돼서 들어왔습니다. 뭐 PDF처럼 수정은 할 수는 없지만 텍스트는 이렇게 복사가 되거나 긁혀요. 드래그가 됩니다. 이미지 형식으로 수정을 할 수는 없지만 이미지 형식으로 우리 참고하기 위해서 돌아왔고요. 확대해서 보시면은 글꼴이라든지 내용들이 전혀 깨지지 않고 동일하게 들어왔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PDF가 됐든지 XPS가 됐든지요, 다른 형식으로 저장하는 이유 중에 한 가지는 배려입니다. 상대방이, 내 파일을 사용할 상대방이 가지고 있는 프로그램의 버전이나 또는 프로그램의 보유 현황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그 아량을 베푸시면은 상대방이 굉장히 보기가 편리하거나 활용할 수가 있어요. 자, 커뮤니케이션이 돼야 되겠죠. 자, 이 외에도요, 저장할 수 있는 방식은 다양한 게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다른 이름으로 저장을 클릭하고선요, 나오는 대화 상자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아까 사용했던 오피스 단추에 다른 이름으로 저장에 옆에 나오는 뭐 PDF라든지 뭐 매크로라든지 여러 개 파일들은 여러분들이 많이 사용하는 파일들 형식을 저장하기 위해서 이렇게 아이콘이나 메뉴가 따로 별도로 구성된 것이고요. 이 다른 이름으로 저장 대화 상자에 들어가시면은 여러 가지 파일 형식으로 저장할 수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목록을 클릭하니까요, 지금 굉장히 많은 목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 중에서 우리가 좀 다루지 않았던 것들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여러분 보여드리는 것 중에 이런 게 있어요. 웹 보관 파일 또는 웹페이지가 있습니다. 우리 잘 알고 계시는 HTML 또는 HTML이라는 게 확장자로 되어 있죠. 즉, 인터넷으로 파일을 올려야 할 때, 뭐 게시판이라든지 그런 곳에 우리가 엑셀 내용들을 보여줘야 할 때, 그럴 때 바로 웹 보관 파일 또는 웹페이지를 이용해서 다시 말하면 엑셀로 작업한 이 시트를 웹 형태로 변환시킬 수 있다라는 겁니다. 요거 하나 기억하셔야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요, 여러분들 요 부분을 하나 또 기억할게요. 텍스트하고 유니코드 텍스트라는 게 있습니다. 자, 또는 밑에 CSV라는 파일도 같은 형식으로 인정할 수가 있는데요. 자, 텍스트 말 그대로 여러분들 메모장 같은 데서 사용하는 간단한 데이터가 저장된 것을 텍스트 파일, TXT, 텍스트란 약자겠죠. 텍스트 파일이라고 합니다. 자, 근데 이 텍스트 파일은 어떤 역할을 하느냐? 글자 숫자들 제약은 들어가지가 않아요. 다시 말하면 텍스트를 제외한 글자 숫자 같은 데이터를 제외하고 문자에 서식도 안 들어가고요, 그림도 안 들어가고 아무것도 들어가지 않습니다. 이 텍스트를 이용하면요, 여러 군데 다른 파일에서도 데이터를 쉽게 불러올 수 있도록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다시 말하면 엑셀에서 만든 데이터를 다른 프로그램에서 사용할 때 이렇게 공유하기 위해서 우리 텍스트를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인터넷상에 있는
뭐 전화번호라든지 그런 이메일이라든지 많은 데이터들을 갖다가 우리가 저장을 해서 다시 엑셀로 가져와야 할 때, 또는 반대로 엑셀에 있는 많은 데이터를 다른 프로그램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추출해야 될 때, 그럴 때 바로 텍스트라든지 유니코드 텍스트 파일로 저장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아래 보시면요, 뭐 여러가지 파일 형식들이 있는데, 여기서도 PDF와 XPS 그리고 오픈 도큐멘트 스프레드시트에 대한 파일을 저장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가지 파일 형식으로 저장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는데, 가장 많이 사용되는 건 역시 일반적인 문서 형식, 통합 문서로 저장하는 방식이 가장 많이 사용되게 됩니다. 자, 이 외의 파일들에 대해서는 다음번에 또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른 이유로 저장 상자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알아야 될 게 하나 더 있습니다. 자, 파일의 암호화라는 것입니다. 이 도구를 클릭 한번 해볼게요. 여기에 보시면요, 일반 옵션이라는 메뉴가 있는데요. 자, 들어가시면은 두 가지 메뉴가 있습니다. 첫 번째, 백업 파일 항상 만들기. 백업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자, 내가 만드는 파일이 뭐가 문제가 있을까봐 하나 더 저장하는 것을 백업이라고 합니다. 자, 백업을 파일을 만들어 놓으면요, 원본이 삭제가 되거나 또는 문제가 있더라도 다시 백업 파일을 이용해서 복구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자, 또한 밑에 보시면 열기 암호, 쓰기 암호라는 게 있습니다. 바로 파일을 암호화 시킬 때 여기서 지정하게 됩니다. 이거 메뉴가 좀 따로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찾기가 어려웠을 거예요. 자, 열기 암호하고 쓰기 암호가 도대체 뭐가 틀린지를 알고 넘어가겠습니다. 열기 암호를 지정하시게 되면요, 파일을 열 때 암호를 넣어야 됩니다. 자, 제가 열기 암호에다가 편의상 1, 2, 3, 4, 5라고 암호를 넣어보겠습니다. 자, 쓰기 암호에는 아무것도 안 넣었고요. 자, 1, 2, 3, 4 입력했는데요. 자, 이렇게 단순한 패스워드 여러분들은 사용하시면 안 됩니다. 자, 확인 버튼 클릭하고요. 다시 한번 열기 암호 1, 2, 3, 4, 5라고 입력하시고 확인 단추 한번 클릭하겠습니다. 자, 파일 이름을 수정하지 않고요, 한번 그대로 한번 저장해 볼게요. 저장 버튼 누르면요, 이미 있기 때문에 바꾸시겠습니까? 다시 말하면 파일을 덮어 쓰겠냐는 뜻이겠죠. 자, 예 버튼 클릭했습니다. 파일을 한번 열어올게요. 자, 창을 닫고, 자, 파일을 다시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출장비 수정점 xlsxy입니다. 자, 열기를 눌러보니까요, 자, 아까 우리가 열기 암호를 설정했었죠. 자, 파일을 열 때 암호를 입력받게 됩니다. 자, 암호 1, 2, 3, 4, 5라고 제가 입력한 거를 다시 한번 입력하고 OK를 누르니까요, 파일이 정상적으로 열렸습니다. 자, 이 암호를 삭제할 때는 어떡합니까? 다시 저장 파일을 가시고요, 도구의 일반 옵션에서 자, 열기 암호를 삭제하시고 그 다음에 확인 버튼 그리고 저장을 하시게 되면요, 자, 덮어 쓸게요. 다시 한번 파일을 불러오면은 이 파일에 설정된 암호가 사라진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아까 하다 말았던 건데요. 자, 도구의 일반 옵션에 보시면 쓰기 암호가 있습니다. 이 쓰기 암호는 열기 암호하고 반대입니다. 열기 암호는요, 아예 처음부터 파일을 보지 못하게 암호를 설정하는 것입니다. 근데 쓰기 암호는 파일을 다 열게 해줘요. 볼 수 있어요. 단 저장을 못하게 쓸 때, 저장을 할 때 암호를 걸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파일을 볼 수는 있지만 저장을 하지 못하게 하는 방법이 쓰기 암호라는 겁니다. 자, 원본을 누가 건드리지 못하게 할 때, 하지만 공유를 해서 같이 확인해야 될 때, 그럴 때는 쓰기 암호를 사용하시고, 중요한 문서라서 아예 처음부터 다른 사람들이 보지 못하게 할 때, 그럴 때는 열기 암호를 사용하게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암호를 알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요, 파일 컨트롤 방법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007에서 만든 문서가 과연 2003에서 제대로 열릴 것인가? 문제가 될 부분은 어떤 것인가? 이런 부분들을 확인하기 위해서 우리가 준비라는 메뉴를 좀 알아봐야 돼요. 자, 준비해 보시면요, 자, 여러 가지 메뉴들이 있는데요. 자, 이 중에서 첫 번째 속성부터 넘어가겠습니다. 이 속성이라는 것은요, 통합문서 파일, 이 통합문서 파일에 속성을 설정하거나 또는 수정할 수 있는 곳입니다. 클릭하면요, 이렇게 파일의 시트의 위에 문서 속성이 나타나게 됩니다. 문서 속성에다가요, 여러분들 만든 사람, 이 파일을 만든 사람의 이름 또는 파일의 제목 또는 주제 또는 키워드, 자, 이런 것들을 입력을 하게 되면요,
파일을 나중에 많은 파일 중에서 빠르게 검색하거나 또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보통 여러분들 귀찮아서 잘 안 하는 경우가 많긴 많은데요. 자, 여기다가 여러분들이 데이터를 입력하시면 나중에 많은 파일을 관리할 때 편리하게 확인할 수 있다라는 것. 자, 닫기 위해서는 여기 X 버튼 클릭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게 바로 문서 속성이었습니다. 자, 문서 검사는요. 자, 이 파일 안에 있는 데이터 중이나 개인정보를 검색하는 겁니다. 자, 문서를 검사하는데요. 그 개인정보 같은 거나 아니면은 XML 데이터 또는 머리글 바닥글이 있는지 또는 숨겨진, 자, 우리가 나중에 숨겨진 열이나 숨겨진 행에 대해서 한번 배울 수가 있을 겁니다. 또는 워크시트가 숨겨졌는지, 자, 이런 걸 검색하는 겁니다. 자, 다시 말하면 내가 깜빡하고 모르고 넘어가는 문서의 속성을 알아볼 수 있다는 거겠죠. 자, 검사 버튼 클릭하시면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여러 가지 검사 결과를 보여서 이상이 없으면 체크를 하는데, 자, 여기 뭔가 하나 걸렸어요. 뭘까요? 느낌표가 나왔죠? 문서 속성 및 개인정보에 걸렸는데요. 다음 문서 정보를 찾았습니다 라고 하고 문서의 속성과 프린터의 경로가 여기에 담겨져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근데 이 것이 굉장히 중요한 정보라면, 다른 사람한테 알리기 싫다면은 모두 제거 단추를 클릭하시고 닫기를 누르시면은 이 모든 정보를 삭제할 수가 있습니다. 자, 제가 삭제를 했으니까요, 다시 검사 한번 해볼게요. 다시 검사를 하면은 아무런 문제도 없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은 이 파일에 있는 정보 중에서 내가 혹시 깜빡하고 넘어갈 수 있는 또는 내가 잘 모르고 있었던 정보를 찾아내는 기능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준비에 문서 암호화를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문서 암호화는요, 말 그대로 다른 사람들이 쉽게 열지 못하도록 암호를 설정하거나 또는 뭐 암호화를 시켜서 이렇게 뭐 그 보안을 강조하는 그런 기능입니다. 우리 아까 파일 저장할 때도 암호화를 했고요. 뭐 이렇게 또 암호화할 수 있는 방법도 있다라는 걸 아셔야 됩니다. 근데 문서의 암호화는 여러분 중요한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암호를 하는 목적이 뭡니까? 다른 사람이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문서를 암호화했을 때 암호화를 시킨 자신도 그 암호를 까먹지 않도록 주의를 해야 됩니다. 만약에 까먹죠? 복구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암호화를 하시는 건 좋지만 그 암호를 잊지 않도록 주의하시고, 또 암호를 만들 때는 어렵게 만들겠지만 사용하는 사람들은 잘 기억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시거나 따로 보관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번엔 준비에 최종 번호로 표시 호환성 검사 실행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최종 번호로 표시를 하게 되면요, 예를 들어서 파일을 여러 번 수정했을 때 지금 보고 있는 문서가 마지막 문서다, 최종본이다 라고 표시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읽기 전용으로 설정합니다. 즉 파일을 저장하지 못하도록 만들게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호환성 검사 실행을 볼 텐데요. 이 호환성 검사는 하위 버전, 자 2007 버전이니까 2000 버전 또는 뭐 97 버전, 2003 버전 이런 파일에서 안 되는 기능이 있는가, 내가 만들었지만 사용이 되지 못하는 기능이 있는가 라는 건데요. 여기 보니까 손실이라고 해서 뭔가 서식이 그 아래 버전에서, 하위 버전에서 실행이 되지 않는 게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다른 버전에서 제대로 보일지도 확인하는 습관을 가지는 것도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문서를 저장하는 다양한 방법을 배웠고요. 또 우리가 속성이라든지 설정하는, 그리고 암호를 설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